3절에 보겠습니다. 조세희 정의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죠? 과세기간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달달이 될 것이냐 연 단위로 낼 것이냐 그 기간을 정해주는 걸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소득세라겠죠. 소득세. 그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다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연말에 정산해? 기간이 1년 단위예요. 그래서 이걸 몰빵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기간 그럽니다. 얘 말고 이제 부가가치세도 있죠. 부가가치세. 그죠? 얘는 근데 기간이 두 개죠. 6개월 단위로 내잖아요. 그죠? 근데 과세기간 맞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돼 있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과세기간 그럽니다. 만약에 돌아가시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돌아가셔서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냥 못 가신다 했어요. 이미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상속된다. 상속. 그죠?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소득세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돌아가시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세금을 내셔야 되고 만약에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출국일까지 세금을 내고 가라 그런 얘기고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가가치는 두 번 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시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그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게 신고납부 기한이죠. 이건 뭐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다음 예외 있죠.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해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걸 안 하면 이는 뭐가 나온다? 60일날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겠죠. 가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속 빼곤 다 6개월, 9개월로 가고 상속 빼곤 다 60일로 가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 한 건데 상속받으면 세금을 뭘 내나요? 상속받으면 뭐 내요? 상속세 내죠.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시고 근데 뭐 또 내야 돼요? 상속세 내고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뭘 내야 돼? 취득세. 그죠? 이렇게 내고 증여받았으면 등기하려면 취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6개월. 이것도 똑같아요. 6개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6개월. 이거 상속받으면 취득세 6개월이라니까. 취득세도 6개월. 상속세도 6개월. 둘 다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해요. 국세. 취득세는 60. 그게 되죠.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면 아직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그죠?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 앞으로 뭘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가 넘어오니까 등기하려면 뭐 내야 돼?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네가 무상승계,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매매를 하든 무조건 취득을 하면 등기할 때 뭐 내? 취득세를 내. 처음부터 며칠이야?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상속을 받았을 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도 치르고 상속재산 파악도 해야 되니까 기간을 길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외국에서 올라오면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9개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속을 뺀 나머지 취득의 경우는 다 60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증여세는 국세니까 그냥 3개월 하는 거고 취득세, 등기할 때 취득세는 상속 빼곤 다 며칠이다? 6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겠죠? 모든 상속은 이 말이 나왔다. 상속이란 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간을 물어보면 전부 다 6개월, 9개월이에요. 자,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기간 6개월.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얘도 6개월.
우리 취득세 볼 때 그거 나왔다 했죠? 우리 나이트클럽을 샀는데 나이트클럽을 나는 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걔는 고급 오락장이라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있어요. 법적으로 취득 후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시거나 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요. 그날은 언제까지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가 안 될까요? 나이트클럽 상속받으면. 6개월이요. 왜? 상속받았잖아. 기간은 다 똑같다는 거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구분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에 취득세 거기 나와 있고, 뒷장 넘어가면 이제 등록세가 나와요.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하고 나서 낸다? 세금 내야 등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되고. 3번에 재산세는 뭐 토지는 9월 달에 내시고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내시고, 주택은 어떻게 낸다? 재산세. 재산세가 여러분 50만 원 나왔어, 주택이. 그럼 세금 어떻게 내요? 7월 달에 내요? 9월 달에 내요? 50만 원 나왔다니까? 5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세금을 언제 내요? 7월에 내요? 9월에 내요? 주택. 반절은 7월 달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내죠. 주택은 원래 어떻게 낸댔어? 2분의 1씩 낸다니까 원래. 원래가 2분의 1씩 내요. 단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때 금액이 얼마다? 20만 원 이하면. 올해 개정된 거죠. 10만 원 이하에서 개정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죠. 20만 원이면 언제? 7월, 9월 중에. 예, 더 빨리. 세금은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월, 9월이면 빨리빨리 걷으니까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어디에? 주택에. 다른 데 없고. 그죠? 그거. 나중에 또 재산세가 나옵니다.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하시면 돼요. 확정신고. 그죠? 1년치 몰아서 다음 연도. 부가세는 1기분, 2기분 두 개 나오는데 그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기분은 7월 25일이고 2기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이겠죠. 자, 또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 종부세는요. 우리 뭐 배웠었죠. 근데 얘는 원칙이 이게 됐어요. 정부 부가과세 그래요.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납기가 언제예요? 종부세 납기. 이해됐죠? 이때까지 할게요. 종부세는 16일 그럼 안 돼요? 이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낼 기회가 있으면 이거 꼭 내거든요.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 이렇게 안 내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맞출 것 같죠? 못 맞춰요. 반은 틀려. 왜? 이게 딸랑 하나만 물어볼 때하고 지문 5개 섞여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섞여 있으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게 보다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지. 뭐가 됐든. 그죠? 얘는 날짜 조심해야 돼요. 중순부터 말일 아니고 초부터 중순까지입니다. 왜? 12월 달이기 때문에 얘는 말일로 못 가는 거예요. 말일로 가버리면 납부기한 끝나버리면 해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 이렇게 하는 거고. 예외가 있다는 얘기지. 얘 뭐가 있다? 얘는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고납부. 자, 기간은 똑같아요. 1일부터 15일까지 하셔야 돼요. 기간 똑같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의무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서 나와서 돈 내버리면 끝인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신고납부를 하고 싶다. 그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대신 기간은 똑같아요. 고지서가 나와도 이때까지 내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15일까지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때 그러면 이걸 안 하잖아요. 15일까지 얘가 안 냈어. 그럼 뭐가 부과될까요? 여기 뭐가 붙어? 가산? 금이 붙죠. 가산금. 고지서 났잖아. 고지서. 그죠? 자, 이때까지 신고 안 했어요? 얘는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의무 규정이 아니잖아. 강행 규정일 때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근데 이런 얘기죠.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부과된다 안 된다? 된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해야 안 해요? 안 돼요. 얘는 안 해요. 왜?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나는 신고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냥 고지서 돈 내겠다는 얘기잖아. 얘는 부과하면 안 되죠. 왜? 의무 규정 아니니까. 얘는 나올 수 있어요. 왜? 과소신고 뜻은 뭐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신고를 했다는 뜻이야.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한 거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했으니까 이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신고는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나한테 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그러니까 돈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기준상으로. 그죠? 그래서 원칙은 이건데 얘는 예배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가산세는 이건 안 나오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잡으시면 되고. 나온 김에 이게 종부세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고지서가 나왔어요. 1,000만 원.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설마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더니 세금이 얼마 나왔어? 800이 나왔어. 그때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 난 1,000 정도 예상했는데 800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럼 짜증나.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럼 저기 세무서 가서 뭐라 그래? 야, 내가 800밖에 안 돼? 내가 보니까 여기 1,000이야. 내가 숨겨놓은 거 이것도 있는데 이건 안 나왔네. 하고 그렇게 신고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죠? 8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 나왔어? 1,000. 그럼 열받죠. 그러면 그냥 1,000 나온 거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어떡할 수 있어?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800으로 신고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미 고지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얼마에 신고해? 800에 신고해. 그럼 금액이 두 개잖아요. 이제 하나만 인정하죠. 어느 걸? 원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원래 세금 많은 걸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고지가 된 건데 내가 신고를 800에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뭘 선택한 거야? 신고 납부를 선택한 거죠. 그럼 내 선택한 대로 일단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800으로 가주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에 뭐가 있어요? 종부세 가면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총론에서 나왔어서 시험에. 다음 중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로 오른 걸 고르시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종부세는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세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에 발표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셨으니까 길게 가고 증여세는 주신 분 살아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안 가고 몇 개월? 3개월 이내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과세표준 아까 했죠?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한다?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면세점이 나오네요. 저희 면세점. 자, 이 면세점은 세금을 면제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면세점이 취득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어. 근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뭐가 있어요?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 거죠.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하까지 적용한다 했죠? 자,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자, 그럼 이건 맞나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 취득가액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쳐버리겠죠. 아니,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5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세점을 적용하겠다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것까지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라는 것도 있죠. 소액징수 면제. 얘는 이제 뭐 어디 나오는 거예요? 고지서 나갈 때. 그죠? 그 고지서 작성 원가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부과를 징수를 안 하겠다. 대표적인 게 재산세죠. 근데 얘는 어차피 어디가 됐든 금액은 다 똑같겠죠. 왜? 고지서 작성 원가가 원주는 2,000원이고 춘천은 3,000원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2,000원 미만이면. 그죠?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도 있죠. 최저세계에서 뭐 등록세에 가면 뭐가 나와요? 여긴 없지만 6,000원 미만이면 어떡한다? 6,000원을 그 세액으로 나오고 있죠. 이건 등록세 특징이죠. 얘는 조심할 게 등록세 잘 나오는 특징인데 이거는 6,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징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각각 세목별로 특징이 있죠. 잘 보시고. 면세점 나와 있고 수익징수 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6번에 과세기준이란 말이 있어요. 과세기준일. 이런 뜻이 뭐예요? 과세기준일의 뜻은 뭐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 그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요? 그죠?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이 말뜻이 잘 보세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언제가 기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다 틀리잖아. 모르죠. 어떻게 알아? 언제지?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과세기준이란 말이 우리 딱 두 군데 나와요. 우리 배우는 것 중 어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나와요. 그리고 걔네들은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조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6월 1일이래. 아니에요. 이 말뜻이 6월 1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세를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되는 날이란 뜻인데, 그게 재산세는 6월 1일인 거지. 그러면 모든 세목이 기준일이 6월 1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재산부 주민세가 있잖아요. 사업장들. 얘도 과세 기준이 있어요. 세금 부과하는 기준일. 얘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예를 들면. 근데 얘가 6월 1일 그럼 틀리잖아요. 그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6월 1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근데 배우는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배우니까 얘네 둘이 이날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모든 세목이 그렇진 않다. 그죠? 그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재는 제가 이제 우리 배우는 게 얘 재산세, 종부세라고 돼 있잖아. 걔네들은 그날이 언제다? 6월 1일이란 얘기죠. 모든 세목이 그렇진 않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7번은 납세자가 나와요. 납세자. 납세자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 그러거든요. 납세자란. 그죠?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그럽니다. 이랬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다음에 납세 보증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분만 하면 혹시나 이게 막 용어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 있죠, 얘. 얘가 뭐 원천징수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의무자. 사업주를 말해요.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 납세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그래요.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이거 설명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란 얘네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 뭐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땡 틀리다는 거지. 왜? 징수 의무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뭐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뜻이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얘가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은행 연대보증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을 상속받았어. 공동상속을. 갑을병이. 그럼 이제 등기하려면 뭐예요?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 셋은요. 공동상속을 받게 되면 이 세 명은 그 취득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들이 300을 낸다 쳐봐요. 세금을, 취득세를. 그럼 각자 300씩 내면 되죠. 근데 얘는 셋이 뭐가 있다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그럼 뭔 얘기야? 토탈 금액이 얼마야? 900이죠. 이 900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이 중에 누군가 하나가 안 내면 나머지 금액을 다 이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연대. 그러니까 뭐 연자재 비싼 거 연대 보증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갑이 만약에 세금을 병이 안 냈어, 세금을. 등기할 때 그럼 어떻게 돼? 갑이 900을 다 내라는 얘기지. 왜? 세 명 다 그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면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얘랑은 뭐 연대 납세 있다 없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그 이런 뜻이구나만 알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7번에 납세자 해가지고 납세 의무자하고 원천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가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는 이제 특별징수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업주가 말하는 거죠. 직장 다니면 왜 미리 가끔씩 떼잖아요. 3% 떼죠. 3.3%.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이제 8번이 중요하죠. 징수 방법.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거냐. 그죠? 여긴 잘 보셔야 돼요. 징수 방법. 자, 얘는 징수 방법 뭐가 있어?
신고 납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보통 징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신고 납부는 뭐야?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는 얘기고 이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 자,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신고 납부 조세가 뭐가 있습니까? 5개 배우는데 그 중에 뭐 있어? 취득세, 등록세, 또 뭐? 양도세죠. 양도세. 그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신고납부는 그냥 외울 거 없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내가 가서 신고하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금액을 알 수 있어? 내가 직접 사거나 팔았을 때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신고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고 얘는 뭐예요? 보통징수,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얘는 뭐 보유세인 재산세와 양도세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왜?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뭐야? 거래 금액이 없잖아. 근데 신고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준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이때 그러면 얘가 이걸 안 하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거 안 하면 뭐요? 가산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게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가산세 종류가 저기 있죠. 신고 안 했을 때 내고 납부도 안 하면 이걸 같이 낸다 했죠. 그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뭐 있다 했어요? 무신고 있다 했죠. 무신고. 그리고 과소신고예요. 이거 뭐 이제 해가지고 뭐.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 이렇게. 이건 뭐라 했어요? 부정은 뭐라 했어? 너 한번 죽어봐. 너도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 죽을 사자 40% 그랬고. 이건 뭐라 했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내고 너는 신고한 거니까 그거 반절해서 10% 이렇게 해서 일반은 무신고, 이식, 과소는 10인데 부정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너 한번 죽어봐 40으로 간다. 그리고 납부하면 이것도 됩니다. 1일 만분의 3 하루에 0.03%씩 추가된다. 1년이면 10.95%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계속 가면 원금 넘어가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근데 누구만? 지방세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는 한도 없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안 내면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방세는 원금의 75%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그죠? 이런 얘기죠. 가산세, 신고, 납부. 이건 뭐 다른 얘기죠. 그죠? 만약에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은 뭘까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 보통 징수가 있죠. 항상 보통 징수죠.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징수. 얘는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와. 근데 기한 내 돈을 안 냈어? 그럼 이때 붙는 게 뭐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때 가산금은 얘도 두 개가 있죠?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한 내 안 냈을 때. 재산세가 나왔어.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안 내면 자동으로 붙어요. 몇 프로? 3%. 이게 3%. 이건 무조건 내야 돼요. 3%는. 그죠?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뭐가 있어요? 계속 안 내, 얘가. 3% 붙어서 2항에 붙은 거 끝까지 안 내. 그러니까 뭐 있어? 추가로. 계속해서 안 내면 너 죽는다. 그래서 뭐 한 달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 추가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이때 또 가면 또 원금 넘어가니까 최대치가 얼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로 60개월이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72%인 거죠. 그죠? 이게 3%에서 얘가 75%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가산세는, 가산금은 이중과세라겠죠? 이거 내고 또 내는 거야. 그래서 한도가 있다. 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안 내.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 안 하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시험 문제 이거 외우잖아요. 그럼 이거 외웠는데 이제 지문을 좀 바꾸면 또 못 풀어요. 자, 일단 지방세는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한다. OX. 30만 원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지방세. 그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게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생각해서 아예 외우고 가야 돼요. 미만이면 적용 안 하니까 그 얘기는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만이면 적용 안 하니까 이상부터 적용하니까 30만 원 이상부터는 중가상금 적용한다는 얘기니까 3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 적용을 한다는 얘기지.
이게 질문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뭐학관에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됐어요. 문제를 여기서. 지방세는 30만 원 초과, 국세는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냈어요. 맞아, 틀려? 틀려요. 초과라고 하면 안 되지. 적용은 이상부터 적용한다 그래야죠. 왜? 초과가 맞으면 30만 원은 중가상금 적용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개념 확실히 안 쓰면 여기저기서 문제를 틀릴 수 있어. 그건 잘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상인 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산세, 가상금에 관한 얘기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치? 답답하죠? 앉아서 이 날 더운데 날 좋은 날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또 이상 이하 미만 했었고 하나 하면 또 뭐라 했었고 아 머리 아프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뭐 하고 있어야 돼? 민통선에 가서 지금 땅 투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민통선에 땅값이 지금 막 추천정 부지로 막 올라간다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죠? 깝깝하죠. 그죠? 그 민통선 안에 땅이 몇 년 전에 팀이 뉴스에 나왔어요. 사기를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민통선 땅을 갖다가 누군가가 몇 년 전에 사기를 친 거야. 뭐라고? 여기 앞으로 통일되거나 남북 사이 좋아지면 여기 땅값 엄청 올라. 그때는 어린 택도 얘기거든요. 막 북한 김정은이 막 하고 할 때니까. 근데 그걸 속아가지고 땅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놀았잖아. 그때 속아서 땅 산 사람을 놀았잖아. 왜?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민통선 땅값이 어마어마 올랐어요. 막 계속 오르는 거야. 왜? 지금 둘이 그거 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오는 바람에 인간이 또 그 민통선에 DMZ 그죠 전방 거기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되면 그 DMZ 비무장지대 자체는 개발 안 할 거예요 아마. 거기는 왜? 거기가 그 막 동물들이 이런 거 되게 많고 천연초가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거기를 개발하면 관광 목적으로 되겠지. 그럼 주변이 개발되겠지. 그러니까 민통선이 개발이 되는 거지. 전방 가면 군대생활 해보지만 거기 가면 뭐 어마어마한 멧돼지는 막 수족하고요. 막 노후로 이런 건 막 천지. 그죠? 저 전방 있을 때도 보면 막 지뢰 같은 거 가끔 터져요. 그 모습 하면 왜? 걔들이 돌아다니며 밟아가지고 막 터지고 그런다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 건 막 수도 없어. 멧돼지 막 많이 봤어요. 저는 멧돼지하고 막 그 도로 같은 거는 그죠? 왜? 그 짬밥 같은 거 버리면 멧돼지 그거 먹으러 와요. 걔들 등치가 어우 도망가야 됩니다. 그 맞짱 탔다는 훅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 잡으면 막 그런 거 흔들 때 그런 거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막 포상휴가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그죠? 뭐 얼떨결에 근무 쓰다가 밤에 근무하다 멧돼지 오면 뭐 총으로 쏘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미확인 물체니까 쏴도 되거든 전방은. 그죠? 그다음에 부장님인 줄 알았다, 간첩인 줄 알았다 하고 쐈는데 돼지인 거야. 그죠?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돼지 포식하는 거죠. 그럼 휴가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막 멧돼지 잡으라겠는데 그죠? 우리 때나 저희 때는 나와가지고 못 잡았죠. 간첩 왔으면 잡았어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민통선의 땅값이 어마어마 오르죠. 몇 배 뛰었을 거예요 지금 기본이. 이 땅이 무서운 게 여러분 탄력 바람 타잖아요. 막 순간에 올라가. 순간에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막 몇 배가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 달 안에도 올라가고 일주일 안에도 올라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땅 투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땅이 덩치가 크잖아. 그리고 여러분 한 번에 일주일 사이에 2배 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파트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땅은 근데 2배, 3배, 4배 막 올라가. 10배, 20배도 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오늘 또 가가지고 안 되겠다. 학원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거기가 떴다방 해야 되겠다. 그래서 떴다방 이러면 안 돼요. 갔다 또 간첩 오인 받아가지고 큰일 나요. 그 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민통선 하는 맘대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는 사람 또 다 들어가죠. 재주가 있어가지고. 자, 11페이지. 8번 징수방법. 보통징수. 그랬죠. 그 읽을 거 없죠. 지금 한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가상금 붙고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붙고. 그죠? 그러면 되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걔는 뭐 제목이니까 9번에 가산세가 나오죠. 12페이지.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상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문이 가산세에 포함하지, 그 가산세 지워버리고 그냥 가상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죠. 지문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죠. 가산세에 이걸 지워버리고 그냥 뭐라고요? 가상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산세는 조세 일종이거든요. 그 밑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는 아니죠. 근데 뭘로 본다는 거예요? 세금의 일종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가상금은 아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용어 정의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1번처럼 가산세 용어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나와? 다만 가상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반드시 나와요. 그럼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린 거야?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용어적이 나오면 걔만 조심하면 돼. 뭐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그 위에 용어는 안 틀려요. 그건 틀리게 안 나오니까.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을 한다. 다만 조세를 뭐 하는 경우?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세는 감면해줘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감면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는 거죠. 왜? 가산세는 본인이 뭘 안 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붙은 거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죠. 박스에 그 가산세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에서 나와 있는데 그 지방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면 1일 만분의 3 하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75 한도라고 돼 있죠. 근데 국세는 납부불성실하고 뭐라고 돼 있어? 한도 없음.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누구만 해당된다? 지방세만 해당된다. 그런 뜻이네요. 자, 우리 재산세 배울 때 그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면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언제 신고하냐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10일 안에 신고하라. 자, 만약에 이때 얘가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재산세, 이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재산세에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이때 1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OX. XX.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재산세 파트에서 뭐라고 나오면 가산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이거 잘 조심하시고. 아까 제가 취득세 예를 들 때 취득세가 400이고 농특세가 20이고 지방교육세가 4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야? 460 이렇게 나온다 했죠. 자, 이거를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붙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 20% 얼마일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계산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80만원, 2번 92만원. 몇 번? 1번. 1번? 네. 무신고 가산세 20%, 취득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460을 신고 안 한 거죠?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1번? 1번. 2번? 1번.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예를 들어 마지막 힌트 주겠습니다. 정답? 1번, 2번. 1번. 어떻게 알았어? 1번이. 1번이 답이에요. 얘가 하면 얘네들은 가산세를 안 내요. 얘는 가산세 부과를 안 해요. 조심할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안 해요. 근데 뭐는 돼? 얘기를 하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돼요. 근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안 냅니다. 뭐만? 이것만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20%에서 80만 원만 내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박스 있죠? 표 바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므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에서 교육세, 그 다음에 뭐 농특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가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 뭐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신고만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있어봐요. 기한 후 신고가 나. 기한 후 신고. 얘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외울 거 없이. 기한이 뭐 있대요?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라 그런 얘기죠. 이런 신고납부 조세 있는데 주로 시험은 거의 나오면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세는 해당 없느냐? 걔도 해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물어보죠. 어차피 나오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무슨 기한을 말하는 거? 취득세니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말하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얘기를 했죠. 자, 기한이 그런데 뭐 했다고요? 지났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세. 그냥 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럼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뭘 하래? 신고하래. 그럼 넌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내가 너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혜택이 뭐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자, 원금 깎아준다, 가산세 깎아준다. 원금을 안 깎아줘요. 그죠? 가산세를 깎아줘. 가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야. 결국 내 돈 가지고 지들이 이 집 쓰는 거야. 왜? 어차피 얘는 원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니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걷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 이왕 그렇게 된 거 나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내면 내가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얘를 감면해 줘요. 근데 가산세가 두 개라겠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 중에 어느 걸 감면해 준다? 하나만 감면해 줘요? 뭐? 신고? 납부? 아니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진짜 물어보면요 갈등하는 이유가 나는 갈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여름에 초등학생이라고 해봐. 초등학생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얘들아 여기 기한에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두 개 중에 뭔가 하나를 깎아주거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깎아주는 거야. 두 개는 아니고. 자 그러면 뭘 깎아줄까요? 그럼 뭐라? 그럼 다 이거라고 하겠지. 근데 왜 납부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납부라는 사람이 있고 있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납부라고는 이해가 안 가? 돈 낼 때 깎아준다 이 생각하는 거야. 앞서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냥 가. 신고했으니까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니까. 이게 생각이 깊으면 안 돼. 우리 세법은요. 그래 앞서가면 안 돼. 머리를 많이 굴리면 안 된다니까요. 머리 굴리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으로 가야 돼. 이게 자꾸 머리 굴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요.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그죠?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그럼 누가 병 제일 잘 낫는 줄 아세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 IQ가 150인 사람이 있고, 120인 사람이 있고, 80인 사람이 있대. 1, 2, 3번. 이 중에 병 제일 안 낫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번이에요, 2번. 150이 아니라 2번. 왜? 얘는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말을 안 듣긴 하는데, 지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얘는 말을 안 들어. 근데 약간 얘보다 부족해. 그래서 의사 말 안 들어 약도 말대로 안 먹고 자기가 방법을 찾았는데도 어설퍼. 그게 안 나서. 얘는 시키는 대로 해. 의사가 식후 30분이에요. 그러면 알람 맞춰. 약 봉지 갖다 놓고 딱 안 먹어. 그러다가 알람 딱 울리면 얼른 먹어. 이 사람은 뭐 먹지 마세요. 그럼 안 먹어. 몇 시에 자세요. 그럼 그 시간에 자. 얘는 나서. 얘가 제일 문제야. 공부도 누가 떨어져? 이런 사람이 떨어져. 학원에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안 듣고 자기 혼자 방법을 찾았는데 어설퍼.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얘처럼 행동을 해야 돼. 얘처럼. 그래야 붙는 거예요. 괜히 그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 어디 갔더니 언니가 뭐라고 하는 거 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초보자가 언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화를 내. 내가 너보다 공부를 내가 얘는 이걸 지금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막 하니까 언니가 막 얘기하니까 설득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들었어. 그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들려. 막 둘이 서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거기서 바로 나가서 언니 얘기 잘못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언니 체면이 있으니까. 왜 쓸데없는 얘기를 알려줘.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생님 말보다 언니 말을 더 신뢰해. 이해가 안 가. 아니 선생님 얘기를 신뢰해야지 왜 언니 얘기를 신뢰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그럼 나가서 언니가 딴 얘기하면 언니 말을 들어. 미쳐버린다니까. 그럼 안 된다니까. 액면 그대로 가 있는 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그죠? 자 여러분이 150이 넘어 나는 그 정도로 뭐가 너무 좋아. 그러면 얘기 안 해. 근데 그 150 아닌 사람은 뭐라고? 80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80이라고. 기한을 신고 얘를 깎아주는 거야. 그럼 얘가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신고도 있잖아요. 자, 두 개 중에 어떤 걸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무신고.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를 한 거잖아요. 신고 안 했을 때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얘가 원래 20%인데 이거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요. 얘가 법 규정이죠. 근데 납세자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기한을 신고해서 안 해서 가산세 붙었어. 지금 저 같으면 귀찮아서 이걸 또 가서 신고하진 않습니다. 그냥 냅두는 거지. 그냥 20% 내고 말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세권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기한을 신고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무한정 나만 턱 빼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떡한다. 각자 할 일은 각자 할 일. 자, 제가 아까 그랬죠.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세권자는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작성하고 있다는, 그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신고하려고 했는데 막걸리 한잔 먹고 오후에 기분 좋아서 막걸리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신고를 못한 거지. 그때 뭐가 나왔어? 고지서가 나와 있어. 그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고하는데 한 달 안에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만약 한 달 안에 못했다 그러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20% 경감을 해줍니다.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이게 이제 기한 후 신고 얘기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작년에는 재작년까지 이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개정된 거, 추가된 건데 작년 시험은 안 나왔었죠. 이게 원래 없던 거죠. 없었던 거죠. 그죠? 이제는 한 달 지나고 6개월 이내 해도 몇 프로? 20% 감면해준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안에 기한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얼마만? 50% 경감한다는 얘기죠? 얼마만 내란 얘기야? 10%만 내란 얘기고, 이때 하면 4%만 낸다는 게 아니라 4%만 깎아준다는 얘기죠? 2는 4. 16%. 그러니까 요때 하면 10%만 내면 되고 요때 하면 16%만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는 납부를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감면은 해줍니다. 그죠? 이게 기한 후 신고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에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표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뭐 하기 전에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하면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되고요. 신고만 하시면 돼요. 납부 안 해도 해줍니다. 한 달 안에 하면 100분의 50 경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납부 불성실 아니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에 가산금 나오죠?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일반 가산금 3%고요. 중가상금은 기한이 지나고 나서 내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 가산금 얼마? 3% 내시고, 오른쪽 중가상금은 기업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씩 추가하고, 단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이면,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고지서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 25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만 원, 지방교육세 5만 원 이렇게 나와서 토탈 35만 원 이렇게 나왔다. 이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중가상금. 지방세는 30만 원부터 중가상금 적용한다 했죠? 얘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로 하면 안 된다. 왜? 세목별로 따로따로 해야 돼. 이게 다 지방세거든요, 각자. 근데 재산세와 연관돼서 한 장에 같이 나간 것 뿐이죠. 근데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중가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럼 재산세 자체가 얘가 30만 원 넘는 애가 없잖아. 그럼 얘는 중가상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급번의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 얘기 나오면 얘는 항상 따라 나와요. 그 지문이. 그죠? 그리고 3번에 중가산금 징수 기간은 얼마?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이거는 총론에서 용어 정의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스에다 놓고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묶은 걸 그래가지고 뭐 이러 나와요. 뭐 나오겠어? 뭐 나쁘게 안 내면 3% 가산금 내고 그다음 뭐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지문이. 뻔한 거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한 거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뭐 그런 거 정도 나왔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1번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넘길 거 없어요. 거기까지만 할 거야. 그죠? 지금 막 그죠? 고민이죠. 11번 하나 남았는데 뒷장 넘기니까 저게 있고 시간 보니까 10분 남았고 약간 애매하죠? 그럼 판단하는 거죠? 아, 얘가 이거 할라나 말라나 시작하면 애매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참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 앉아가지고 막 가방 미리 쌌고 막. 나는 그래서 옛날에 순진하게 처음에 볼 때는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다 빨리 가서 빨리 밥 먹고 얼른 공부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니더라고.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잖아요. 그럼 저쪽에는 엘리베이터 타면요. 수업 끝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알아요? 막 벌떼같이 나가요. 막 엘리베이터 문 닫으려고 막 잠깐 하고 막 서로 막
그렇게 급해. 그리고 내가 하도 그래서 주선님 왜 이렇게 바쁜가 해서 이렇게 봐서 밖에서 엘리베이터 딱 하고 내리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그 다음부터는 막 급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디만 급해? 엘리베이터 탈 때만 급해. 그 내려가면 세상 막 편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커피숍 가서 막 이런다니까. 근데 무슨 막 처음에는 무슨 어디 공부하려고 자리 잡으러 간 줄 알았어. 빨리 가려고. 아니라니까. 나갈 때만 급해. 여러분도 그렇잖아. 근데 막 나가지. 막 벌떼처럼 나가잖아. 그래서 아이고 11번만 할까 11번.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라고 돼 있죠. 이건 뭐라 해요? 이런 거라 했죠. 경매나 공매가 돼서 낙찰되면 뭘 한다? 배당을 합니다. 그럼 배당할 때 순서가 나오죠. 우리 중개실무에 보면 그 순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최근 3개월 임금채권, 뭐 체납처분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조세는 세법은 그 중에서 뭐만 세금 관계된 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2번인가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19회 때 나오고 이때도 거의 뭐 안 나오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2회 때 한 번 또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안 나온다고 생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내부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간단한 거니까. 자, 얘는 뭐다? 자, 경매를 했어요? 배당 받았어. 근데 일반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조세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배당할 때 뭐가 우선이다? 당연히 세금부터 띱니다. 세금부터 띄죠. 자, 근데 얘가 이 세금보다 이 법정 기일번에 뭐가 돼 있어? 설정이 먼저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야? 조세 채권보다 세금보다 내가 먼저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뭐 가등기나 지상권, 아니 전세권이나 뭐죠? 저당권 설정 등이 먼저 돼 있어. 그럼 뭘 먼저 배당해요? 당연히 이를 먼저 배당하죠. 왜? 설정이 먼저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내가 먼저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배당을 받아요. 근데 나보다 후순위인 세금인데 걔가 나보다 먼저 배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얘가 나보다 후순위인데 먼저 배당하면 나는 손해죠. 왜? 걔가 먼저 배당 받아버리면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웃기는 거지. 근데 그런 규정, 그런 조세가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항상 얘가 먼저 설정돼 있는데도 얘네보다 우선인 조세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당해세라고 그래요.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라 해서 여기 있다는 거지. 얘는 그냥 선순위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항상. 얘가 뭐가 있다? 국세 중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있는 거죠. 재산세. 그러니까 신고납부조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5개 중에 신고납부조세인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당해세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우선으로 배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 설정 먼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경매되기 전에 세금, 재산세 체납을 해가지고 뒤늦게 원주시에서 뭐 한 거예요? 압류한 거예요. 재산세 압류를. 그죠? 나보다 후순위란 말이지. 근데 배당할 때는 재산세 먼저 배당해 준다는 거지. 법 규정이 그렇다는 거죠. 조세. 그죠? 이걸 당해세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시험 2번 다 이거 물어본 거죠. 당해세 해당되는 걸 골라라,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한 번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를 골라라. 얘가 정답이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재산세가 당해세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여기 재산세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나가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나갔어요. 예를 들면 토탈 얼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배당할 때 여기 재산세만 빼가지고 배당합니까? 아니면 이거 전체 같이 배당하겠어요? 같이 배당하겠지. 왜? 고지도 한 장에 같이 나간 거고 얘는 재산세 연관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부가세잖아. 지방교육세는. 그죠?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고 지방교육세 20만 원에다가 120이 나왔는데 이것만 배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배당하겠지. 그럼 얘도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해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지방교육세도 당해세에 포함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당해세 해당되는 골라라 해놓고 거기다가 뭐 취득세 이런 거 써놓는다며 거기다가 지방교육세 이렇게 썼어. 그러면 당해세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안 돼. 뭐가 붙어야 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잖아요. 그러면 걔가 취득세도 붙잖아요. 취득세 붙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죠. 어디에 붙는 것만? 재산세 붙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걔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기본은 이 4개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11번에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당해세가 뭐라고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등은 뭐다? 우선하는 지역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시간 3절 있죠? 납세의무 성립 확정.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 있는 지문을 다 풀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프린트로 문제를 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풀게요. 그죠?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